자, 우리 실무 쪽으로 이제 넘어오셨고요. 실무가 이제 한 10개 정도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 쪽도 나오는 쪽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별표를 3개 정도 잘 해 놓으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꼼꼼하게 점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법령 쪽하고 실무 쪽 나눠서 시험 문제 낼 건데, 실무는 우리 민법이나 아니면 또 공법이나 다른 세법 등에서 다 배웠던 것들 거기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될 거니까요. 여기는 전혀 모르는 부분은 아닐 거니까요.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1장 그리고 2장은 거의 시험 문제 과목을 아예 다루지 않을 정도니까요.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표를 아예 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장 쪽에서 중개 실무 그리고 총론이 나왔습니다. 실무가 뭐냐입니다. 실무가 실제 업무 보는 것을 실무. 그 실무가 이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실무가 시작될 겁니다. 조사도 가시겠죠. 계획도 수립하시겠죠. 그리고 판매 활동도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아이다의 원리, 자,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제 계약서를 써주는 단계까지 거기가 이제 중개 실무고요. 자, 대신에 뭐 등록을 하거나 또는 이전을 하거나 휴업하거나 보증 설정을 하거나 또는 인장 등록을 하거나 자, 이런 거는 실무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 법령상의 의무 쪽이니까 실제 업무 보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는 가끔씩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중개 실무 과정은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으니까요. 첫 번째 중개 물건을 의뢰받을 거고요. 접수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 자, 두 번째가 계획입니다. 여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조사가 먼저가 아니라 계획부터 먼저 수립하고 나서 세 번째가 이제 조사입니다. 조사가 다 끝나면 판매를 서서히 시작할 겁니다. 그다음에 조건 같은 건 협의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써주는 단계. 이 순서가 맞는 것은 시험 문제를 예전에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쉽다고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주의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중개가 완성됐을 때 물건 넘겨주고 등기까지 하는 과정은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법무사나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들, 뭐 세금도 세무사가 할 일들, 우리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정도가 벌써 이제 1장이고요. 자, 1장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아예 없을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할 정도니까요. 점검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 2장 쪽에서는 그래도 약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중개계약의 성격은 뭘까요? 전속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앞쪽, 그리고 뒤쪽 가끔씩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1장보다는 2장이 시험 문제감이 약간 더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중개계약. 자, 중개계약은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매도 매수인이 아니라 중개의뢰인과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지 다른 계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자, 먼저 허락만 하면 성립하니까 낙성계약. 그리고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계약? 불요식 계약, 엉뚱한 소리입니다. 요물 계약, 그리고 요식 계약 다 X에 봤다는 거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보수를 받으니까 유상이라고 해야지 걔는 또 무상 X입니다. 거기다가 둘 다 서로서로 의무가 있습니다. 대가적은 아니지만 무슨 계약이다? 편무가 아니라 쌍무계약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니까요. 계속적인 계약이지 괜히 또 여기다 일시적인 계약이다. 그리고 강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는 임의적인 계약. 그리고 민법전에 형태를 안 두고 있으니까요. 비전형 그래야지 괜히 또 전형 계약 X. 그리고 어떤 경우도 우리 중개계약은 민사지 상사라고는 절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저거 막 섞여져 있는 욕심도 많습니다. 섞어져 있는 혼합계약이지 순수계약이다 X. 이 정도면 충분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X인 것들을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나중에 시험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에서 충분히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계약의 종류가 약간 시험 문제감으로 더 많이 다뤘으니까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것은 바로 일반 중개계약, 이집저집 막 맡기는 것,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맡겨놓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달리기가 빨라야 됩니다. 가장 먼저 거래를 성립시키신 분, 자, 그분만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점은 거의 없고요. 단점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속으로 갑시다. 자, 거기 때문에 전속 중개 계약을 한 문제감으로 자꾸 내고 있습니다.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이 된다. 자, 그게 시험 문제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점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독점 중개 계약은 미국에서 많이 행해지는데 독점성이 전속보다도 훨씬 더 강해서 우리 매도 매수인 쪽에서 거래를 성립시켜도 뭐를 보수를 달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우리 개업공사한테 가장 유리하고요. 우리 전속은 이제 앞쪽에서 봤을 겁니다. 거기도 한 집에다 맡겨주는 건 맞는데 의무가 약간씩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권리가 약간씩 다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보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선진국에서는 매도 매수인 쪽에서 직접 찾으면 보수를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되니까 망이다 공개하니까 50%는 주겠다. 신문에다가 광고 내니까 50%는 주겠다. 그리고 소요비용 주겠다. 그 소리가 나오지. 선진국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중개계약 시험 문제 많이 냈었고요. 자, 공동중개계약은 2명 이상이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협조성에서 신속성에서 가장 빠르고요. 가장 좋을 수가 있을 겁니다. 공동중개계약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장에다가 얼마만 넣어라. 자, 그게 이제 순가 중개계약. 나머지 보수는 알아서 팔아서 받아라. 우리 방송에서 가끔씩 순가 중개계약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순가 중개계약. 걔는 또 무조건 위법이다 그러면 안 되고요. 초과해서 받았을 때만 위법이지. 초과해서 받지 않으면 위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중개사무를 수집할 때 직접과 그리고 간접 여기를 아주 편하게 볼 수가 있고요. 거의 개론적인 문제에서 나왔었던 거 그게 바로 이제 6번째 나와 있고요. 자, 7번째가 이제 중개계약은 언제 끝나느냐. 자, 먼저 중개계약이 체결되면은 완전히 끝나겠죠. 중개가 완성되면 끝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중개 계약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갔습니다. 계약이 아예 경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안 온 거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아예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도 사라지겠죠. 우리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등록 취소를 받거나 그래도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집값 막 뛴다고 중개계약 안 하겠다는 겁니다. 중개계약을 해지하면 그걸로 끝이 나겠죠. 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한 4개 정도 봤었고요. 그다음 이제 중개계약서 작성, 일반 중개계약서 의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서 앞쪽, 뒤쪽, 그 뒤쪽을 특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전용에서는 등기 소유자, 명의인 이런 것들 기재를 하게 될 거고요. 권리관계, 물건 가지고 왔으니까. 그리고 중개사물에 표시를 기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개를 의뢰한 금액. 대신에 취득용 쪽에서는 줄기차게 희망이었습니다. 물건도 희망 물건이라고 했고요. 지역도 희망 지역, 가격도 취득 희망 지역, 희망 가격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조건까지도 희망 조건 그랬으니까요. 우리 취득 쪽에서는 뭔가 바라고 하니까 줄기차게 희망이 나왔습니다. 그 희망 없으면 다 매도인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선에서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전속 중개계약서는 약간 의무만 다르고 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만 약간 다르고 나머지는 아예 똑같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전속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앞쪽과 뒤쪽에 기재사항 거기가 그래도 가장 중요할 겁니다. 자, 그 정도에는 시험 문제 가면 거의 나오기가 어려우니까요. 중개계약, 성질 그리고 중개계약서 자 그것만 내용들 점검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거의 한 개도 안 나오거나 딱 문제가 나오면 하나 정도 나오거나 그 정도만 예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장, 2장을 벌써 다 봤으니까요. 그 정도는 간단하게 점검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장부터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거기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